웩슬러 지능 검사 점수 진짜 오를 수 있을까요? 학원, 특강 아닙니다. 우리 아이의 공부 방법 바꾼 게 아니라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환경을 만든 겁니다. 웩슬러는 훈련이 아니라 환경이다. 아이의 점수는 아이의 마음 상태를 반영합니다. 마음이 회복된 아이는 생각도 깊어지고 말도 정확해집니다. 마음이 안전해지면 뇌도 따라오게 됩니다. 지능 검사는 끝이 아닙니다. 변화는 지금부터입니다. IQ 올리는 진짜 방법 알려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선희쌤의 마음동행 심리상담가이자 학습 멘탈리스트인 이선희입니다. 오늘은 실제 웩슬러 종합검사를 2년 전에 하고 재검사를 한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의 학습 컨설팅 사례를 풀어서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면 웩슬러 지능 검사로 우리 아이의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 성장과 변화 가능성을 확인해보는 시간이 되실 것 같아요. 웩슬러 검사 부분에 관한 내용은 지난 영상을 잘 참고해 보시면 이해도가 높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또 어떤 게 좀 궁금하실까요? 초등학생 웩슬러 검사 점수 향상을 위한 핵심 비법 같은 것이 있을까요? 그럼요. 웩슬러 검사에서 2년 전에 검사를 했고 다시 또 재검사를 했는 결과가 모든 면에서 좀 좋아졌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잖아요. 단순히 점수 향상이 아니라 삶의 질이나 사고방식이나 감정 조절, 집중력 등 전반적인 능력 향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전반적인 사실 개념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 이런 게 있어요. 조금 전반적인 것을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언어 지능이 조금 올랐다라는 거는 조금 더 명확하게 말하고 상대방의 말을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조금 이런 능력치가 올랐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시공간의 상승은 전체적인 관계 분석이나 정신적인 회전 능력 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좀 추론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좀 또 연결을 시켜서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런 것들의 수학적인 어떤 개념 형성이 좀 좋아지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동 추론의 상승인데요. 유동 추론은 복잡한 문제를 좀 더 빨리 파악하고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좀 어려운 문제도 끝까지 내가 풀어보는 이런 창의사고력에 강한 친구들 있죠. 그리고 네 번째는 작업기억의 상승인데요.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동시에 이렇게 처리하면서 실수를 조금 줄어드는 거. 뭐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전화번호를 잘 기억한다거나 일할 때 집중력이라든지 또는 대화 유지력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은 뭔가를 잘 외우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처리 속도의 상승인데요. 이런 거는 좀 멍 때리는 시간이 조금 줄고 적극적이고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회전 느낌 이런 것들을 조금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집중하는 집중력도 여기에 포함이 된답니다. 이러한 지능의 구조화가 있다는 건 그냥 운이 좋아서 나오는 결과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년 전 사례를 들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제 웩슬러 검사 프로파일을 제가 조금 올려서 설명을 같이 드릴까 합니다. 2년 전에 초등학교 3학년의 어떤 여학생의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시면 좀 더 이해가 좀 더 빠르시겠죠? 평범한 아이도 좀 더 잘할 수 있고 성장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일 것 같아요. 이 파일을 먼저 보시면 하려고 하는 의지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이 탑재되어 있는 친구이다. 하지만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잘 안 되고 삐걱거렸을 것 같은 파일이에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그때 2년 전에 좀 어리고 충분한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시작해보자 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프로파일 보시면은 강점이 처리 속도 그리고 약점은 시공간이죠. 이 항목을 어떻게 잘 적용해서 아이 성장을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관건이었어요. 이제 MBTI는 ENFP
굉장히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친구죠. 사실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전체 지능이 한 101, 100분위로 이제 53%입니다. 아주 평범하죠. 우리가 평균 IQ를 딱 100을 기점으로 해서 90에서 109가 평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근데 지극히 이제 평범한 지능을 가진 친구였어요. 이제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처리 속도가 119, 100분이 89로 제일 강점이죠. 그리고 시공간은 86으로 100분위가 18. 사실 극과 극을 좀 달리고 있는 친구였어요. 그럼 이제 언어의 100, 후천적으로 개발 가능한 어떤 영역이죠. 자, 어휘 부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올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예를 들면 인문학이라든지 책을 읽기 시작하면 늦지 않았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충분히 잠재적 성장 가능한 친구다. 근데 시공간이 좀 많이 낮았어요. 86이면. 네, 86, 유동출하는 97 조금 많이 낮기는 낮죠. 사실 시공간의 경우는 우리가 좀 따박따박 수학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보충이 될 것 같아요. 매일매일 다니는 수학 학원에서 흥미를 잃지 않도록 공부하기 시작하는 것 중요하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작업력과 처리 속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점점 작업력도 올라가고 처리 속도도 올라가고 이제 작업력이 103이고 이제 딱 평균 정도 이제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처리 속도가 119로 개인적으로는 이 이제 처리 속도가 강점으로 정말 이 친구는 누구보다 잘하고 싶은 친구, 그리고 또 시각적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그런 의지가 충만한 친구였어요. 경상도에서는 이런 친구들을 보고 하고제비, 사투리가 좀 정겹기도 한데요. 이런 의미를 잘 표현하는 친구였어요. 너무 열정적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프로파일을 보시면 2년 만에 이제 5학년이 되어서 다시 이제 점검을 받으러 왔어요. 전반적으로 조금 골고루 잘 발달이 되어 있는 어떤 변화를 보이죠. 즉 성장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고의 장점이었던 처리 속도가 119에서 127로 아유 정말 많이 늘었죠. 그리고 제일 약점이었던 시공간도 86에서 105로 와 정말 진짜 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언어도 100에서 103. 근데 좀 흥미있게 보실 부분은 공통성이 가장 많이 성장을 했어요. 사실 공통성은 잘 오르기가 힘든 항목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인문학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책도 많이 읽으면서 이게 그릇, 캐파 자체가 좀 많이 확장되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를 좀 보여주는 케이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인문학 공부에 대한 어떤 위력도 좀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는 그릇을 잘 채울 준비를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고학년으로 가니까 어휘는 사실 한자 급수도 치기 시작해서 어휘에 대한 이런 좀 성장이라든지 책을 읽을 때 단어와 연관된 생각을 하는 것도 좀 필요하겠죠. 인문학 수업의 효과를 좀 많이 본 듯합니다. 두 번째는 시공간인데요. 이제 이렇게 기본을 잘하고 있으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사고력이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이 친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시작하고 나머지 부분들도 좀 정체되었던 것들이 힘들지 않게 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기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평범한 아이도 자신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고 또 성장하고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웩슬러 학습 컨설팅을 하고 이 친구에게 어떤 변화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점수가 올랐을까요? 자, 이 친구를 다시 상담하면서 느낀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모님 두 분의 표정과 자녀의 표정이 너무나도 다정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사실 이분이 지방에 계셨는데 아이를 위해서 주말마다 장거리 운전을 해서 인문학 수업을 받으러 지방에서 올라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하는 열정적인 분이셨어요. 그래서 문해력에 기반이 되는 언어적인 공통성을 비롯한
지능을 올릴 수 있는 좀 기초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요. 마음이 안전해야 머리가 돌아간다. 이제 정서적 안정감, 자녀와의 정서적 교류와 안정감, 그리고 이 방법들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 이런 것들이 전체 IQ를 올릴 수 있는 진짜 방법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은 검사 후에 우선순위에 대한 솔루션을 주시는 걸로 유명한데요. 마지막으로 솔루션을 주신다면요? 자, 이 친구에 대한 솔루션의 핵심은 잘하고 있다입니다. 하려는 의지도 좋고 이제는 적극적인 활용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는 기본에 좀 충실하고 그릇을 만들고 어떤 사이즈를 넓혀가는 시기였다면 이제는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한자 급수 치면서 어휘도 좀 늘려보고 6학년이 되면 중학교 국어 공부도 이제 시작을 해봐야 되고 수학도 심화 문제도 슬슬 좀 풀어보고 시험이라는 것을 조금 경험하면서 작업 기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한번 올려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자, 이제는 시도하고 시동을 걸어봐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론적으로 참 다정하고 친구가 지대하는 좋은 부모님과의 관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이 친구를 성장하게 하는 좋은 예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썼던 책 대치동 학습 멘탈리스트의 제일 중요한 핵심, 이거 좀 설명드리면요. 메타인지라는 것을 알고 내가 뭘 잘하고 못하는지, 강점과 약점을 알고, 그리고 이걸 잘 적용하고, 그리고 이거를 다 뒷받침해 줄 만한 부모님의 격려, 역할,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진다면 최적화 모델, 그러니까 옵티마 모델을 이룰 수 있다라는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흐뭇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내 자녀의 지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웩슬러 검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어요. 웩슬러 점수는 숫자이지만 그 안에 아이의 마음 생태와 일상의 흔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공부 잘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자신감 있는 아이로 키운다면 가정 안에서 정서적 안정을 먼저 만들어 주셔야 해요. 지는 결국 안정감 위에서 자란다는 점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마음 건강과 자녀를 잘 키우는 채널 선희쌤의 마음동행, 좀 더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